그러면 14번을 한번 봅시다.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이고 a 명제가 a랑 b가 홀수면 fx는 0의 해는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자. 자, 귀류법으로 시작을 하려면은 일단 결론을 부정해야 되잖아. 그치? 결론을 부정해야 되니까 이 결론이 요거잖아요. 그치? fx는 0의 해가 정수가 아닌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부정을 두 번 한 셈이니까 결국 뭐일 것이다? 정수일 것이다. 라고 해서 가에 들어갈 것이 요게 가에 들어가는 정수가 돼야 되겠죠? 이걸 여기는 쉬울 거고. 자, 그러면 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에는 짝수랑 홀수밖에 없잖아. 음수거나 이런 거는 짝수, 홀수 따질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짝수냐 홀수냐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해를 x는 알파라고 두면 알파나 첫 번째로 알파가 짝수일 때 2n 이게 짝수라는 이야기죠. 그치? 자, 그러면 f에다 2n을 넣어서 쭉 계산을 해주면 이건 그냥 여기다가 2n 넣어서 쭉 한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로 4n 제곱 플러스 2an 플러스 b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2로 한번 묶어준 거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 곱하기 어떤 수 하면은 요 괄호 안에가 어떤 수든 간에 항상 일단 짝수란 말이지. 그치? 뭘 해도 짝수야. 근데 문제에서 b는 홀수라고 했습니다. 짝수랑 홀수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더하면 무조건 홀수가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f2에는 해가 짝수가 되었는데 홀수라고 나와서 홀수가 됐다면은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잖아. 홀수에는 0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응?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 여기서도 f의 2n 플러스 1 이것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지금처럼 뭐 앞에 이렇게 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앞에 부분 그 2 들어간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표현만 이렇게 할게요. 2 곱하기 어떤 식 요게 물결표 안에는 뭐 식이 복잡하게 나오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하고 나온다 이거죠. 그치? 자,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a도 홀수 b도 홀수 그 다음에 1도 홀수입니다. 홀수 3개를 더하면 항상 뭐가 나오죠? 홀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치? 어떤 2 곱하기 어떤 수 전체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했다니 그럼 얘는 무조건 홀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치?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 방금 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0이 되려면은 짝수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네를 모두 더한 값이 홀수가 나오면 1, 3, 5,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거에 포함해서 그러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치?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짝수도 그러니까 근이 짝수일 때도 안 되고 뭔 소리야 이거? 뭐 있나 봐. 자,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근이 짝수든 홀수든 간에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얘도 0이 될 수가 없고 얘도 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f 어떤 정수를 가진다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여기서 계속 두 군데 다 모순이 생기니까 여기 뭐 계산한 거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귀류법의 방식이었죠. 그치? 자, 이렇게 생각을 아마 여기 뒤에가 저게 그 뭐지 창고 같은 거 있는데 여기다가 뭐 왔다 갔다 넣고 이러느라고 아마 그러나 봐. 자, 18번 한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식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y-1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다. 얘를 쭉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까지는 쉬울 겁니다. 그냥 계산이니까. 자, 요 포물선과 y는 x와 얘랑 y는 x랑 요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단 말이지. 그리고 이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된대.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이란 말을 방정식의 언어로 한번 좀 바꿔봅시다. 그렇다면 얘네 둘이 그냥 연립하면 되잖아. y를 소거해서. 그쵸? 얘네를 연립해서 소거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3-a의 x 플러스 4-2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얘가 원점 대칭을 하려면은 두 근이 뭐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라고 치면 뭔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치? 그렇다면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은 두 근의 이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방정식의 언어에서 바꿔서 얘기하면 두 근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면 바로 A는 3 하고 나오는 거. 사실 여기에는 100% 완벽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뭘 빼먹었을까요? 의도적으로 좀 빼놓은 게 하나가 있어. 뭘 빼먹었을까 생각해보면은 얘를 하나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방정식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연립한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치? 내가 이건 지금 의도적으로 좀 무시를 했어요. 사실 이것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뭐 안 되겠어요. A에다가 한번 3 넣어보고 여기다 3 넣어보면은 뭐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는 건 너무 확실하게 나오겠죠. 그치? 요거까지 서술형이라면 아마 요것도 좀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해줍시다. 자, 19번. 사실 이거 오늘 자이스토리 풀어본 친구들이면은 이거 비슷한 문제를 봤을 거다 싶기도 한데 자, 이 길이가 어떻게 나와 있냐라고 하니까 A, B의 길이는 10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B, C의 길이가 8하고 나왔다. 근데 D가 문제에서 D가 중점이라고 B, C의 중점을 D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일단 4, 여기도 4 이렇게 쪼개서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A, C의 길이는 6하고 나올 거고요. 3대 4대 5 하는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줘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이런 거 떠오르는 사람도 있나? A, D 관련해서 뭐 중선 정리 같은 거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이긴 할 거란 말이지. 보여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B랑 P를 이렇게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요 식을 보면 이해가 돼요. 삼각형 ABD. 그러니까 여기서 요 왼쪽 큼지막한 삼각형이죠. 이것은 얘는 전체 넓이의 ABC 전체의 절반이겠죠. 밑변이 절반일 테니까. 얘는 뭐더 두 개 합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삼각형 ADP랑 그다음에 삼각형 BDP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PQ의 길이를 A라고 했고 그다음에 PR의 길이를 B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A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전체 넓이에서 쉽게 나오잖아. 여기서 12는 5A 더하기 2B 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하는 게 첫 번째겠네요. 그치? 괜찮나요? 그치? A랑 B를 모두 쓸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왜 그럼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 것부터 신비해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도대체 왜 어떻게 그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에는 뭐가 있냐? A랑 B를 모두 포함한 뭔가의 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안 적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A분의 2 더하기 B분의 5의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A랑 B가 모두 포함된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걸 뭐 통분해주면 A, B 혹은 A 플러스 B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치? A 플러스 B나 A, B 이런 게 들어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얘네들을 모두 사용하는 거는
특히 여기 이것을 높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이런 어떤 삼각형의 높이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보고서 높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찾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이제 요 식과 5a 플러스 2b랑 a분의 2랑 5분의 b 얘네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산술기하는 좀 익숙한데 쓸만한데 코시 슈바르츠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산술기하를 쓰면 돼요. 얘네 둘을 그냥 곱합시다. 이거는 첫 번째 산술기하를 쓰는 방법이죠. 그러면 5a 플러스 2b가 곱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5 얘를 쭉 그냥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냥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 20이지? 양쪽 상수항 다 더해주면 20 더하기 a분의 4b 플러스 b분의 25a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괜찮나요? 그럼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여기다만 산술기하를 써주면 20은 항상 붙어있고 2 곱하기 얘네 둘 곱해주면 루트 10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쓰면은 요거는 12였으니까 12 곱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5 한 것이 40 이렇게 써서 최대값 3분의 10 이렇게 나올 수 3분의 1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다. 괜찮나요? 이건 산술기하를 쓰는 방법이고 산술기하는 이래서 계산이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뭐 이게 나쁘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근데 더 쉬운 방법은 저는 이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데 코시 슈바르츠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치? 코시 슈바르츠 모양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a제곱 b제곱 더한 거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한 것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다. 그럴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5a 플러스 2b랑 얘네 둘이 일종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여기 a제곱 b제곱이랑 x제곱 y제곱에 요 두 식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일부러 이렇게 좀 쓸게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얘가 여기 코시 슈바르츠 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루트 5a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b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치? 이건 안 써도 돼요. 자기가 코시 슈바르츠 익숙하다면. 그 다음에 얘는 루트 a분의 2의 제곱, 루트 b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둘이 곱한 거네.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루트 10 더하기 루트 10, 루트 10이 아니, 루트 10 더하기 루트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코시 슈바르츠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쓰면은 12 곱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a분의 2 더하기 b분의 5가 40보다 크구나 하고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만 보면은 이제 값은 구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절대분의식 보면은 항상 따져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죠. 그치? 여기서는 등호가 성립해야 되면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보면은 등호라고만 쓸게요. 그러면은 a분의 4b가 b분의 25a랑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5a 제곱이 4b 제곱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루트를 취해주면은 5a가 2b랑 같아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그리고 5a가 2b랑 같아야 된다. 왜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a랑 b랑 당연히 둘 다 양수니까 가능한 거죠? 그치? 길이니까. 그치? 그리고 5a 플러스 2b가 1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 각각이 몇일 때야? 5a 플러스 2b가 각각 6일 때겠다. 그쵸? 여기서도 여기 코시 슈바르츠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을 때죠. 그치?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루트 5a고 그러니까 얘는 루트 5a분의 등호 성립 조건 루트 a분의 2 이게 등호 조건이죠. 여기서는 루트 2b분의 루트 b분의 5 요게 같다. 이걸 정리해도 역시 똑같이 이런 식이 나올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이야기인데 코시-슈바르츠는 바로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루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말하자면 속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산술기하는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요거 여기 계산이 뭐 조금 뭐 이거는 별로 쉬운 편이지만 좀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둘 다 해주면 참 좋은데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를 좀 쓰라고 낸 문제에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네요.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에서 언어 1학년 학급 26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의 수가 26명이다. 이렇게 미리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랑 B를 수능시청한 결과가 여기서 NA를 선택한 사람의 수가 NB를 선택한 사람의 수보다 6명이 더 많았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NB를 선택한 사람을 X명이라고 하면은 A를 선택한 사람은 X 플러스 6명이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얘를 이제 그 벤다이어그램 식으로 이제 벤다이어그램이라기보다는 집합의 연산교 형태로 나타내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꼴이겠죠? 그치? 얘가 하나 이상의 과목을 신청한 사람보다 N, A 합집합 B 보다 20명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요것도 뭔가 아예 다른 숫자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거 관련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그림에서 최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만 좀 해결을 해보고 싶은 거지. 그치? 이렇게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은 NA 교집합 B를 한번 쓸어 가봅시다. A 합집합 B, 쏘리. A 합집합 B를 쓸어 가려. 이거부터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해볼까? NU를 다시 한번 이제 쓸어 가봅시다. NU를 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N A 합집합 B 플러스 N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어떤 식이 나오겠어요? 전체 26명은 A 합집합 B 여기 이게 Y니까 2Y 플러스 20 하고 나오겠네요. 괜찮나요? 여기 식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치? 여기서 NA 합집합 B가 20이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Y는 3이다. 이건 쉽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주시면은 아무도 선택 안 한 사람이 3명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게 A 합집합 B에 대해서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NA 합집합 B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총 몇 명이에요? 여기 26명 중에서 3명을 뺀 나머지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3명이 될 거예요. 왜 23명이면 전체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3명을 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2x 더하기 6 빼기 n a 교집합 b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식이 나왔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라는 게 뭡니까? A 과목만 신청한 사람 수를 골라야 돼요. 자 A 과목만 신청한 사람 수 이제 머릿속에서 이 벤 다이어그램 이미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과목만 신청한 사람 수는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얘는 굳이 쓰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차집합 B 뭐 이런 걸 구해줘야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숫자만 해주면은 NA에서 NA 교집합 B를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치? 자 얘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목표로 하는 것은 NA 교집합 B가 최소여야 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NA 교집합 B가 최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NA 교집합 B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계산이 뭔가 안 맞을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게 보일 수 있는데 뭐 여기서도 보이는 얘기긴 해요. 뭐 일반적으로 풀 때는 n이 여기서 이런 뭐 답으로 치면 이렇게 A 교집합 B는
0이 아니므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왜 0이 아닌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23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홀수죠. 그치? 2x 플러스 6은 뭐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짝수잖아. 그치? x가 무슨 값이든 간에 짝수일 거란 말이야. 그치? 짝수에서 무언가를 NA 교집합 B를 빼서 홀수가 되었대요. 그러면 NA 교집합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홀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치? 이해가십니까? 정확히 양수인 홀수겠죠? 그치? 양수인 홀수의 가장 작은 숫자는 즉 N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1대이므로. 그치?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식을 쓰면은 23은 2x 플러스 6에서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x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x는 몇이 나옵니까? x는 근데 nb였죠? 그치? 얘는 9하고 나올 거고요. 그치? n이 9하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하는 na의 값은 15하고 나올 것이고 15가 답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치? 우리가 구하는 건 na 차집합 b잖아. 그치? 15에서 1을 뺀 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답은 14하고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NA 교집합비가 가장 작으다면 0명일 때 생각해보면 계산이 안 될 거란 말이야. x가 이상한 분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0명이 아니면 1명이다. 뭐 이렇게 해서 푸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 이런 거를 구별해 좀 동원해서 설명을 하면 되게 깔끔하게 나올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이거 서술형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림이 되어 있어요. 이 y는 x 직선 위에 두 점 P랑 Q를 잡아서 이렇게 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B, C 요거 둘레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 P랑 B, P의 최소값부터 한번 구해볼까? 얘네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B를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대칭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왕이면은 A를 대칭시키는 것보다 B를 대칭시키는 게 추후를 위해서도 조금 더 편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B를 대칭시키면 B' 프라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은 얘 그냥 XY의 위치를 바꾸면 되죠. 2,3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은 BP가 BP 프라임과 B 프라임 P와 같겠죠. 그치?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B랑 B 프라임이 일직선으로 있는 여기에 P가 있으면 될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식으로 쓰면은 BP가 B 프라임 P와 같으므로 나중에 B 프라임은 B를 Y는 X 대칭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써주면 될 거고 B 프라임이 3,2가 되겠다. 2,3이구나.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정도만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A, B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AP랑 AP 플러스 BP는 뭐랑 같냐면 AP 플러스 B 프라임 P와 같고 얘는 A, B 프라임과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A, B 프라임의 값은 X좌표가 같으니까 2하고 쉽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똑같은 식으로 B 프라임, BQ랑 QC 여기에 길이를 해보면 얘의 길이도 똑같이 B 프라임에서 C까지 이렇게 일직선을 이은 거랑 똑같겠죠? 그치? 여기도 똑같이 써봅시다. BQ 더하기 CQ는 B 프라임 Q 더하기 CQ와 같으므로 그리고 얘는 B 프라임 C와 같을 거고 B 프라임 C는 여기서 몇입니까? 4하고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뭐가 남았냐? 여기 CR이랑 CA 이렇게 세 개만 남아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야. 그럼 이렇게 요 문제만 보면 되게 쉬워지죠? 그치? 저는 A를 좀 대칭을 할게요. A를 대칭한 점이 A 프라임이라고 치면은 2,-1이 되겠죠? 그치? 여기에서는 이제 A를 뭐 해야 돼? X축 대칭 한 점 A 프라임
2,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AR 더하기 CR 한 것이 A'R 더하기 CR과 같을 것이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A'이랑 C를 일직선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A'이랑 C를 그대로 이어주면은 X좌표랑 Y좌표 차이가 4만큼 나니까 4√2라고 쉽게 쓸 수 있을 거다. 괜찮나요? 얘네를 몽땅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진짜 최소값은 6 플러스 4√2 하고 되게 깔끔하게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에서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될 거다. 그치? 이렇게 쓰는 거 조금 연습을 해주세요. 이런 문제는 사실 많이 풀어봤는데 그림 그려서 여러분 그냥 보조선 긋고 이거 너무 쉬워. 그치? 그거는 쉬운데 이거를 식으로 쓰시고 그림 그려서 그림 그려서 이러니까 답이 최소다 하면 선생님들이 잘 안 믿어줄걸? 그치? 네가 그린 그림이 어떻게 맞아?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식으로 쓰자고. 자, 23번을 봅시다. 23번이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풀려고 우리가 요 시험을 봤던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식을 한번 일단 풀어봅시다. 각각의 식을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x는 3 플러스 5분의 k보다는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분의 k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쉽게 되잖아요. x, k-4랑 k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k 그냥 q의 범위는 k-4부터 k 플러스 4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거는 다들 알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실수 qx에 대해서 p 또는 not q다라고 해서 얘를 한번 진리집합, 집합의 형태로 나타내봅시다. p 또는 합집합이죠. q의 여집합, 이 모든 실수여야 된대요. 모든 실수의 집합을 우리가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뭐 실수의 집합 R이라고 써도 되겠지만은, 그치? 근데 이것이 거짓이라 그랬어요. 괜찮나요? 그치? 거짓이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풀어도 돼요. 한번 나는 지금 여기에다 이제 쓸 방식을 그냥 한번 노가다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근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한 방식이에요. 돌아가는 방식일 거야. 그래도 한 번만 따라와 주세요. 조금 귀찮을 수 있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전체 집합을 이렇게 x의 전체 집합을 수직선이라고 치면은 얘를 이제 부정한 결과, 얘를 이제 not q로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k-4보다는 작거나 같고 x가 k 플러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얘도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 될 거고 얘도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 되어야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퍼지는 것들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새가 될 텐데 예시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 있는 모양이 될 텐데 이것들이 전체 집합이 아니어야 되면은 지금 여기처럼 얘네를 합집합을 해서 취해봤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빈 공간이 생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갈 거예요. 지금은 일부 좀 의도적으로 좀 복잡하게 가는 거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 같이 마지막에 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왜 빨간색이 나와? 여기 빨간색이 묻었었나 보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거 위에 거 P를 파란색으로 쓰고 밑에 거 Q를 빨간색으로 좀 써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빈 공간이 이렇게 이만큼이 요거에 지금 거짓이 되는 발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걸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순서대로 써보면 왜 이러냐? 이런 식의 좀 4개짜리 복잡한 식이 나오겠죠. 그치? 뭐 4개짜리는 처음 볼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풀어주면 되죠. 그치?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범위를 구해주면은 이거 계산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그냥 천천히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 과정이 이렇게 나온대요. 자, 이렇게 하나를 풀었고요. 이렇게 나온 경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치? 지금 내가 여기 각각은 안 썼는데 K-, K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K, 3 플러스 K인 건 다들 알겠죠? 그치? 똑같이 유지될 테니까.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식으로 써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K지. 아까 전에처럼 근데 부호를 정확히 반대로 뒤집은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냐 하면 그건 아닐 거예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 경우는 이렇게 풀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식으로 쓰면은 안 되구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만족하는 해가 없어요. 이건 풀어보면 알겠지만 만족하는 해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똑같이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얘를 식으로 써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여기에서 여기 부분에서는 살짝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여기에서 똑같이 나온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 얘네 둘이 정확히 붙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네 둘이 정확히 붙게 되어도 어차피 발례는 생기잖아요. 이 사이 발례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는 등호를 한번 붙여줄게요. 이래도 괜찮겠죠? 오케이? 물론 얘네가 같은 림 전혀 없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얘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 자꾸 X라고 쓰네. K인데.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 지금 이렇게 범위가 있는 것들을 다 합쳐주면은 어떤 식이 나오겠어요?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경계값에서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셋을 모두 합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이렇게 풀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요 말을 곧대로 해석한 거라서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걸 해서 답을 구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5니까 뭐 8점 어쩌고죠? 그치? 그러니까 가능한 K 값은 정수는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7 쭉 해서 0, 1 이렇게 한 다음에 쭉 해서 7, 8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총 몇 개예요?
17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경우에서 따지는 것도 많고 뭐하고 그렇죠? 그치? 얘를 조금 더 간단한 이거는 그러니까 쓰라고 하진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정도로만 보일 거고 그래서 좀 헛수고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자, 우리는 방금 이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얘가 전체 집합 쪽이라는 게 좀 걸렸단 말이에요. 전체 집합에서 다 차 있는 게 아니다. 강제로 빈칸이 남겨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뭔가 좀 에바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보죠. 사실 그리고 여기 등호 쪽이 좀 마음에 걸리면 얘 등호로 한 다음에 이게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거짓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도 무방할 거예요. 사실 이게 여기다 표시를 해도 등호처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데 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이 요 진리집합의 식이 조금 뭐 본 형태가 아니란 말이지. 많이 본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에다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여집합을 취해보고 싶어진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도 뭐 거짓인 건 바뀌지 않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것이 여전히 거짓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거짓이라고 할 때 얘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 Q, P 여집합, 교집합 Q는 많이 봤잖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Q 여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럼 뭐 요거를 P 여집합으로 생각하면 범위가 이게 좀 여기 줄어들겠죠. 그치? 그럼 얘를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Q 차집합 P라고 하든 나는 전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냥 P 여집합. 그치? P 여집합부터 생각을 하면 이건 not P에 가깝고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해주면은 그러면 이거는 P의 여집합 이렇게 쓸 거고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방금 위에서 쓴 그대로니까. 그치? 얘랑 교집합을 취했을 때 공집합이 안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건 기억하시죠?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다라는 게 무슨 말을 뭐랑 필요충분조건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응? 이건 사실 앞에 문제도 있었잖아. 그치?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더라. 그러면은 Q랑 P랑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Q가 P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서 얘네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은 P가 이렇게 차 있고 이렇게 P가 차 있고 Q가 차 있을 때 Q가 바깥쪽으로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이렇게 Q가 이렇게 하나라도 삐져나와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그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줄여서 푸는 것도 훨씬 쉽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를 지금 나는 되게 간단하게 그렸는데 한번 예시로만 들어볼게요. P의 여집합이 그래서 Q가 한쪽으로 빨리 삐져나와 있는 경우 한쪽으로만 삐져나와 있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치? 그치?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요? 여기다 그냥 한 번에 그립시다. 빨간색이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할까?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치? 혹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모두 다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치? 뭐 어떻게든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세 가지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해주면 사실 아까의 범위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이거를 나는 일부러 집합 이야기를 했는데 요 명제를 반대로 뒤집는 것도 괜찮죠. 그치? 이 명제에 부정을 쓰는 것도 괜찮잖아요. 뒤에 서술형 문제랑 똑같이 연결되는 문제죠. 기억나시죠? 명제 P에 부정을 써라. 모든 실수, 어떤 실수 이런 거 나올 때 괜찮나요? 그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풀이 과정은 요거나 그 앞에 거나 그 부등식 푸는 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P가 방금 한 이야기랑 똑같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1번 P의 부정을 써야 된대. 자,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모든이 된다고 했죠? 그치? 반대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조건은 x제곱 플러스 1을 0보다 작다는 걸 부정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응,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 원래 명제는 거짓이겠죠. 그치?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라서. 자, 다음에 Q 만약에 4의 배수라면 8의 배수일 것이다. 자, 얘도 거짓이죠. 그치? 반례 하나만 들어보면 되죠. 그치? 어떤 수가 있어요? x가 4일 때 이런 경우만 보면은 반례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문제 2번에서 원하는 거는 Q의 역을 쓰래요. 역은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거잖아. 그러면 8의 배수면 4의 배수일 것이다. 그치? 이 역은 참이 되겠죠? 그치? 이거는 당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R.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1인 경우에 x제곱은 1일 것이다 라는 명제인데 얘 대우를 취해주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도 뒤바꾸고 다 부정도 해줘야 되죠. 자, 그럼 x제곱이 1이 아니라면 x는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또는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겠죠? 그치? x1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이 R 명제는 뭐 사실 다 알고 있듯이 참이고요. 이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대우 명제도 참일 것이다. 이건 당연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이 1번에 4번은 R뿐일 것이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2번은 잠깐 서술형 2번. 이거는 사실 너무 친구들이 복잡하게 했더라고. 일단 10부터 쓸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얘네 둘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쵸? 자, 그러면 얘를 편의상 1번,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풀이가 사실 길게 쓸 것도 전혀 없어요. 되게 간단하게 쓰면 돼요. 그냥 1번을 여기 1번을 원점 대칭시켜보죠. 자, 원점을 대칭시키면은 원점 대칭을 해야 되는 건 이 t는 x, y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로 보내야 되죠? 이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의 y 플러스 1은 0. 여기 플러스 1은 안 바뀌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치?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식이랑 요거와 얘를 3번이라고 할까? 그치? 얘네 둘이 2번과 3번이 서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직선 2번과 3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해가시나요? 그치? 원점 대칭을 했더니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치?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 n-1분의 마이너스 n 여기 3번에 이제 2번이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이
여기서는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게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이잖아. 그치?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뭐 얘네 푸는 거 하나 그냥 대입을 합시다.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n이 n-1 이렇게 돼서 m은 1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n 혹은 m에 대한 식으로 모두 정리를 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n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하고 m은 여기다 넣어서 대입해주면 5. 따라서 m은 5, n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건데 왜 여기서 막 그 점과직선의 거리 같은 걸 복잡하게 갔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좀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한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충분하니까 일치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줍시다. 오케이?